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열전달 강의 3주차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 교과서라면 2장을 본격적으로 다루겠는데요. 지난 1주차, 2주차 강의에서 1장 서론 부분을 비교적 소상하게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전도대류 복사가 무엇이고 그 열 전달 메커니즘은 각각 어떻게 되고 또 해당하는 식들 전도, 대류, 복사 세 가지 식이 있었죠. 그 식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구체적인 수치를 대입해서 연습해 보는 것까지 했어요. 그래서 1장은 비교적 저희가 천천히 다뤄봤는데 이제 2장부터는 좀 더 속도를 내고 또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장에서 열 전도 방정식에서 수식으로 표현한 식을 주로 배울 텐데 여러분들이 전도에 관한 식 앞에서 배웠던 전도식이 있었죠? 프리에의 전도 법칙, 프리에의 법칙. 다시 한번 써보면 어떻게 됐죠? Q 닷은 마이너스 KA DT DX 이렇게 썼죠? 아니면 이제 열유속 스몰 Q 닷으로 쓰면은 열유속 스몰 Q 닷으로 쓰면 면적으로 나누는 거니까 마이너스 K DT DX. 이쪽은 Q 닷 단위는 와트, 열유속으로 하면 와트 퍼 미터 제곱. Q 닷은 우리가 열유속이라고 부르기로 해요. 열유속 또는 히트 플럭스. 플럭스라는 말은 단위 면적, 단위 시간당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와트를 줄 퍼 세크로 고치면은 줄 퍼 세크로 고치면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당 에너지, 열, 그렇죠? 히트 플럭스. 또 뭐 매스 플럭스, 다음에 킬로그램 퍼 세크. 하여튼 시간과 뭐 면적, 땅 이런 의미가 있으니까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제 이 연류속식 또는 프리에의 전도 법칙식을 더 확대해서 임의의 고체가 있다고 했을 때 임의의 고체의 온도 분포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임의의 이 고체 또는 정지 유체의 온도 분포를 구하려면 뭡니까? 공간좌표와 시간좌표. 가장 제너럴한, 가장 일반적인 상태는 공간좌표, 시간좌표. 물론 이 공간좌표는 x, y, z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열전달을 가장 제너럴하게 일반적으로 푼다는 것은 3차원 x, y, z 이 공간좌표와 시간좌표로 이 우리가 관심 있는 이 시스템 또는 이 컨트롤 볼륨 내에 임의의 포인트에 이것을 온도 분포를 다 알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이제 온도 분포를 구했으면 그 다음에 이걸 한번 미분하면 그게 히트 플럭스죠. 보다시피 한번 미분한 값 K만 곱하고 마이너스만 치우면 되니까 어쨌든 이 온도 분포를 알면 뭐 히트 플럭스를 구해낼 수도 있고요. 반대로. 그래서 이걸 구하는 게 가장 이제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이걸 이제 미분 방정식으로 바꿔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건 이제 수학 문제죠. 미분 방정식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전도 방정식은 이제 이 원리만 알면 어떤 우리가 풀고자 하는 영역이 있으면 그 영역의 열 전도를 지배하는 지배 방정식 우리가 지금 한번 생각해보고 유도해볼 그 지배 방정식만 알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시간이 들어가니까 초기 조건 그 다음에 공간이 들어가니까 경계 조건만 주어지면 우리가 관심 있는 영역 전체의 임의의 포인트에서 온도를 싹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학적으로 보면 그냥 편미분 방정식 푸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동안 여러분들이 공업수학이나 또 1학년 때 수학을 배운 그 지식들을 이 열전달에서는 특히 전도에서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열 전도와 관련해서 지금 온도는 공간과 시간의 좌표다. 그리고 온도의 기울기가 있을 때 온도의 기울기, 즉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열이 흐르잖아요. 우리가 1차원적으로만 생각했을 때는 그 평면 벽에서의 T1과 T2의 요 기울기가 있을 때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즉 마이너스 델 T 델 X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흐른다. 이렇게 지금 서술을 했었는데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K dt dx 지금 1차원으로만 고려하면 그냥 d로 쓰면 되는 거고요. 편미분, 그 상미분으로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여기서도 지금 1차원으로만 생각했으면 d로 쓰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임의의 3차원으로 생각할 때는 이 기울기를 이제 3차원으로 확대해야 되겠죠? 3차원으로 확대. 그러면 x, y, g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q-라고 하는 것은 벡터입니다. 벡터.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열 요속은 정확하게 하면 벡터. 방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일반화시키면 이 기울기를 벡터로 표현한 것을 우리가 그레디언트라고 하는데 그레디언트 벡터에다가 온도 그레디언트 T 이게 이제 열 유속의 3차원 표현, 벡터 표현이 되겠어요. 벡터로서의 열 유속은 마이너스 K의 온도의 기울기. 물론 이걸 이제 풀었으면 X, Y, Z의 직각좌표계로 풀었으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K는 그냥 일정하다고 가정을 합시다. 가정을 하고 물론 이거 K도 X방향으로의 K, Y방향으로의 K, Z방향으로 K 다를 수 있으니까 일반화 시키려면 이제 K, X, K, Y, K, Z로 쪼갤 수도 물론 있는데 그냥 우선은 이제 불편하니까 K는 일정하다고 가정하고요. 이걸 써보면 마이너스 K에 요게 지금 3차원으로 표현한 거니까 요 기울기는 I 방향 벡터에 기울기가 있겠죠? 델 T 델 X 더하기 J방향의 단위 벡터 이게 방향 벡터고 그쪽 방향의 기울기 라운드 T 라운드 Y 그 다음에 K방향의 그러니까 Z방향의 기울기 단위 벡터 K 벡터에다가 곱하기 크기는 라운드 T 라운드 G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일반화된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조금 있다가 유도를 해볼 텐데 우선은 결과식 즉 3차원 열전도 방정식 결과식을 먼저 써보고 그걸 유도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이제 2장으로 들어왔어요. 2장으로 들어와서 열전도 방정식 방정식을 다루고 있어요. Heat conduction equation 그럴 때 이걸 이제 3차원적으로 확대하면 이런 어떤 임의의 3차원적인 공간에 시간에 따라서 온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온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컨덕션으로 흘러갈 텐데 X방향으로도 흘러가고 Y방향으로도 흘러가고 Z방향으로 흘러갈 텐데 그리고 내부에 열 발생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에너지가 제너레이션 된다. 최적당 열 발생 열
발생, 내부에서 열 발생도 있을 수 있으니까 내부에 히터가 있어서 열을 전기 에너지를 열로 계속 발생시킬 수도 있는 거고, 또 석탄 같은 경우에 석탄이 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석탄 내부에서 열이 발생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heat generation. 열 발생은 최적당 열 발생은 이렇게 스몰 레터로 소문자로 쓰고, 이것은 이제 최적 내에서 발생하는 절대량, 절대 열 발생률 나누기 최적, 이렇게 정의를 해요. 그래서 단위는 뭐겠어요? 요거는 와트, 그다음 최적이니까 미터 3승. 최적에서 얼마나 열률이 나오는가, 그걸 열 발생이라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는 어떤 임의의 3차원 고체의 내부에서 열 발생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도 넣고, 또 3차원을 고려하고, 또 시간도 고려하고, 그렇게 해서 3차원적으로 열이 전도로 전달되는 부분, 전도로 열이 네트로 이 볼륨에 전달이 되고, 임의의 이제 미소 볼륨을 잡아야 되겠지만 3차원적으로 열이 전도로 들어가는 거, 그리고 내부에서 열이 발생하는 것만큼 이 볼륨의 온도는 올라가겠죠. 그게 이제 소위 에너지 밸런스인데, 열 밸런스 또는 에너지 밸런스, 에너지 균형. 3차원적으로 생각해 보면 열이 전도로 들어오는 거, 전도열 더하기 내부의 열 발생 만큼이 내부에 축적이 되겠죠. 시간에 따라서 축적이 된다.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 축적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보면, 이 전도에 대해서 식을 꾸며보면은 이렇게, 우선 결과식을 한번 써볼게요. 히트 플럭스의 변화, 저게 지금 히트 플럭스가 우리가 그레디언트 T, 온도 기울기의 그레디언트, 여기다 K를 곱하면 이게 이거죠. 이게 Q닷이죠. Q닷. 그거의 변화량. 왜냐하면 한쪽으로 들어가고 한쪽으로 나가니까 요게 지금 요게 히트 플럭스가 되겠고, 히트 플럭스의 이제 마이너스 값이 되겠고, 그거의 변화량만큼이 들어오는 거고, 이게 즉 들어오고 나가고의 그 차이 값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더하기 열 발생률, 최적당 열 발생률, E dot generation. 그것은 시간에 따라서 볼륨당 최적당, 다 지금 최적당 값인데, 요 볼륨 내에서 쌓이는 에너지, 들어오는 에너지는 전도와 또 내부에서 발생하는 것만큼 뜨거워지겠죠. 뜨거워지는 부분은 열 저장 능력 로CP 또는 로C, 고체나 액체에서는 CP는 CV라고 했죠. 그냥 로C, 이게 열 저장 능력이죠. 거기에다가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 이렇게, 요것이 3차원 열 전도 방정식입니다. 제너럴 이퀘이션. 3차원 열 발생도 고려할 수 있고 시간에 따른 변화도 고려하는 경우죠. 만약에 이때 내부 열 발생이 없다, 그 다음에 시간에 따른 변화도 없다, 정상 상태, 그러면 요 좌변이 남고 좌변은 0이다. 이렇게 될 테니까 결국 K 그레디언트 T는 일정하다. 얼마로 일정하냐면 그게 스몰 q 닷으로 일정하게 되고, 그게 프리에의 전도 법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념적으로는 이렇게 유도를 합니다. 개념적으로는 어느 공간에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전도로 들어오는 열 에너지 더하기 내부에서 발생한 열 에너지 만큼 내부의 온도로서 축적되는 에너지라고 유도를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냥 이걸 1차원만 고려해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지금 3D로 표현한 건데 1차원으로 하면 요걸 그냥 요렇게 x 방향만 고려하면 되는 거니까 델 오버 델 x k에 델 t 델 x 더하기 E 닷 generation 이것은 low c gradient t 이렇게 델 t 델 t 이렇게 해서 1차원적으로 쓰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2차원을 추가하고 싶으면 이 사이에다가 y로 표현된 것만 추가하면 되고 또 3차원을 하려면 z로 표현된 걸 쓰면 되겠죠. 그래서 그걸 한꺼번에 벡터로 쓰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우리가 앞으로 이 2장에서 다룰 문제들은 이렇게 직각좌표계로 표현한 열 전도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린더 형태 원통좌표계로 표현한 이 지배방정식.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구의 형태에서도 열전달 문제를 다룰 수 있으니까 이 세 가지의 좌표계에서 이 식이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만 여기서 먼저 짚고 그런 다음에 다시 하나씩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열전도 방정식은 금방 우리가 표현한 것은 편의상 원 디멘션만 고려해 봅시다. 원 디멘셔널 열전도 방정식. 먼저 결과식을 써보면 첫 번째 직각좌표계로 표현을 해봐요. 직각좌표계. 두 번째로는 원통좌표계. 세 번째는 구좌표계. 직각좌표계는 우리가 많이 다뤘던 평면 벽에서 온도 차이가 있으면 이 한쪽 방향으로 열이 전달되는 방식이고 원통좌표는 말 그대로 원통에서 내부의 온도와 이쪽의 온도와 이쪽의 온도가 다르면 안쪽이 뜨겁고 바깥쪽이 차가우면 이 원통 방향으로 내부에서 외부 방향으로 열 전달이 일어나는 거죠. 직각은 이제 이 벽 사이에서 열 전달이 일어나는 거고 구좌표계는 말 그대로 구나 쉘 내부가 온도가 높고 바깥쪽이 낮으면 이런 방향으로 열이 빠져나가는 거죠. Q닷 그랬을 때 지배 방정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각좌표계에서는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델 x에 k 델 t 델 x 이것은 x 방향만 고려하는 거니까 우선은 1D x 방향의 히트 플럭스의 변화량 들어온 것 빼기 나간 거 더하기 다 이게 최적당 값이 나와요. 그 다음에 내부의 열 발생률 히트 제너레이션 이것도 최적당 에너지로 나오고 이것은 로스의 델 t 스몰 t 이것도 최적당으로 나오죠. 최적을 곱하면 mc 델타 t니까 원통좌표계로 하면 우리 교과서의 직각좌표계 원통좌표계 구좌표계 유도하는 것이 한 페이지씩 할애돼서 있으니까 그건 여러분들 그냥 쭉 따라가면 되는 거고 우리는 주로 이 식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주 관심을 가질 거예요. 그렇지만 한 번 정도는 꼭 노트에 정리를 하세요. 어떻게 이 식이 유도가 되는지 나오니까 요거 하나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있다가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통좌표계에서 마찬가지로 1D 히트 컨덕션 이퀘이션을 써보면
이 R 방향으로 온도 차이가 있다고 했을 때 R 방향, 여기는 X 방향, 여기 X 방향, R 방향, 여기도 R 방향으로 온도 구배가 있다고 했을 때 원통 좌표계에서는 R분의 1이 앞에 붙고요. X 대신 R로만 처리하고 R로 나눴으니까 앞에 다시 안으로 들어가서는 R이 곱해지는 형태가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비슷한 형태가 되죠. 요것만 다릅니다. 이게 직각좌표계와 원통좌표계 좌표 변환 관계에서 나오는 걸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원통좌표계의 미소 볼륨에 대해서 해보면 이게 나오게 돼 있어요. 저 지오메트리 때문에.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원통 내부의 열 발생률, 그 다음에 내부에 축적되는 에너지 로 C 델 T 델 스몰 t 이렇게. 그래서 직각좌표계에서의 1차원 열전도 방정식, 원통좌표계에서의 1차원 열전도 방정식. 구좌표계는 R이 하나 더 R제곱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도 유사한 방식으로 여기 R제곱분의 1이니까 여기 안에 R제곱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히트플럭스 K dt dr 이렇게 들어가요. 그 다음에 나머지 E 닷 제너레이션, 이것은 로우 C 델 T 델 T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를 잘 알면 나머지 것들은 원통에서는 R분의 1 곱하기 R, 구좌표에서는 R제곱분의 1 안으로 들어가서 R제곱, 이것만 다르다는 거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 제가 개념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개념적으로 직각좌표계는 요 미소 볼륨에 요 dx라고 하고 요 면적을 a라고 하면 미소 볼륨, 즉 a 곱하기 dx라는 볼륨에 대해서 에너지 균형, 열 균형을 생각하면 열의 밸런스, 에너지 보존을 생각하는 거죠. 에너지 보존 또는 열 균형을 생각하면 요게 지금 히트 플럭스인데 Q-인데 이 Q-의 변화량, 즉 X방향으로 들어온 Q, 나온 Q의 차이, 즉 시스템 안으로 들어온 전도로 들어온 에너지, 시스템 내부에 자동으로 발생되는 에너지,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발생되는 에너지의 한 만큼 온도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서 축적되는 에너지, 다 단위 최적당. 그래서 전체 다 와트 퍼 미터 3승 단위로 다 표현이 되죠.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한 학기 동안은 그냥 암기를 해버리세요. 그렇게 크게 어려운 게 없죠. 여기 Q니까. Q.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열 발생률이 없는 경우에 문제가 많아요. 그러면 이건 없어지는 거고 문제가 쉬워지죠. 그 다음에 정상 상태. 정상 상태라고 하는 것은 시간에 따라서 온도 분포가 변하지 않는 거니까 우측항이 없어지는 문제죠. 그래서 만약에 정상 상태이고, 정상 상태는 항상 시간에 대해서 변화가 없다. 시간에 대한 변화, 요게 0이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내부 열 발생도 만약에 없는 심플한 문제라고 하면 이 1D 열전도 방정식은 이제 X가 상미분이 되죠. 독립변수가 X 하나만 남으니까 요 T가 없어지면서 처음에는 T의 함수이고 X의 함수였었는데 이게 T가 지금 X의 함수이고 또 시간의 함수였는데 저런 정상 상태를 가정하면 T는 X만의 함수가 되어서 이제 편미분이 아니고 상미분으로 바뀌죠. 그랬을 때 상미분일 때는 델 대신 D로 수학적으로 쓰기로 하니까 이렇게 K dt dx 더하기 0는
0 이런 형태가 되죠. 예. 그래서 정리하면 이걸 풀면 k dt dx 이걸 적분하면은 이것은 컨스턴트가 되죠. 컨스턴트. 그래서 실제 물리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이게 마이너스 q 닷이 됩니다. q 닷. 그래서 이게 q 닷은 마이너스 k dt dx. 이게 무슨 식이죠? 이게 프리에의 전도 법칙이죠. 그러니까 프리에의 전도 법칙은 에너지 보존, 열 전도 상황의 에너지 보존식에서 내부 열 발생률이 없고 시간에 따른 변화가 없는, 즉 정상 상태의 열 전도 문제의 특별한 경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그래서 이 프리에의 전도 법칙을 이제 일반화시키면 다음과 같은 이런 세 가지 형태의 직각좌표계에서는 이식, 그 다음에 원통좌표계에서는 요 두 번째식, 구좌표계에서는 요 세 번째식, 이게 이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제 풀면 됩니다. 어떤 주어진 문제를 이제 풀면 되는 상황이에요. 지배방정식을 지금 다뤄본 거죠. 이제 벽면에 그동안 여기에 열 발생 없는 문제만 앞에서 풀었다면 이제는 내부에 열 발생이 있어서 여기 온도가 T1에서 T2로 낮아지는 상황이지만 열 발생이 없으면 나중에 알겠지만 속도 분포, 이 온도 분포가 이 X 방향으로 선형으로 나옵니다. 선형. 이게 AX 더하기 B 이렇게 선형으로 나오는데 만약에 내부에 열 발생률이 있으면 E닷 제너레이션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온도가 이렇게 될까요? 안에 뜨거우니까 열이 나오니까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비선형이 되죠. 이게 이제 2차 또는 3차 이런 형태로 비선형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시간에 따른 변화까지 고려하려면 이게 처음에 예를 들어서 여기 T1에서 T2였는데 처음에는 거의 온도가 이런 분포였던 것이 시간이 가면서 이렇게 바뀌고 또 열 발생까지 고려하니까 시간에 따라서는 이런 식으로 변할 거예요. 그래서 요걸 구하는 것이 이제 이 첫 번째 지배방정식이라고 보고, 그러나 보다시피 굉장히 이제 복잡합니다. 독립변수가 시간과 x, 공간의 x 두 가지니까 편미분 방정식이 되죠. 요거 편미분 방정식을 풀려면 공업수학 시간에 어떻게 풀었죠? 두 개의 상미방으로 만들었을 거예요. t와 x를 분리해 가지고 그래서 보통 편미분 방정식 푸는 해법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초보적으로 우리가 다루는 것은 상미방으로 쪼개는 거죠. 편미분 방정식은 상미분 방정식으로 쪼개서 각각 푼다. 그래서 다시 그 솔루션을 다시 이제 곱해서 최종 솔루션을 내죠. 그리고 그 앞에 이제 솔루션 낼 때 그 상수 같은 것들은 경계 조건이나 또는 초기 조건을 적용해서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문제는 다음 시간에 더 풀어보도록 하고, 우선 이 시간에는 열 전도 방정식이 어떠한 형태로 되어 있는지 개념적으로 유도를 한 거고, 다음 시간에 이 직각좌표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유도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 각각의 세 가지 좌표계에 해당하는 문제, 예제 문제가 교과서에 있으니까 예제 문제를 한번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3주차 열전달 첫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